1년생 때 잘 안 컸다. 모르겠어요. 농가분이 의도적으로 이 간격을 좁게 하려는 욕심으로 했을 것 같고, 이금 이 밭도 착색이 많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올해 그나마 조금 남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수확을 더 했던 것 같아요. 밭에서 한 키로수로 9톤? 이 밭에서요? 네. 여기가 몇 평이에요? 1200평이. 1200평에 9톤. 뭐 톤수는 좋네요. 네, 저희가 좀 뭐 적당합니다. 저희가 시발에다 2.4톤 얘기하니까. 네. 작년에 했던 수확량이 12톤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9톤이라고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올해 착색이. 그럼 홍가로 나머지는 버려진 거예요? 네. 출하를 못하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색이 좀 빨리 판단했던 게,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솎아주기 했어요. 한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계속 색이 조금 그거 하다 싶으면 솎아서 갖다 이제 한 3일 정도 버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했더니 조금 어느 정도 솎아줬더니. 그 솎아준 시점이 언제예요? 그게 날짜로? 8월 초. 8월 초면 5일 전이에요? 그 이후에요? 5일 정도 됐죠. 5일? 네. 이제 그 정도면 아마 이제 농가가 색이 오는 걸 보고 아마 네. 7월 20일 정도 또 왔을 거예요. 색이 네. 조금씩. 네. 그래도 오다가 이제 8월 한 10월, 그러니까 거기부터 따지면 한 2주 정도 된 거잖아요. 네. 그때 색이 안 오니까 이제 솎아 내렸는데, 사실은 그 시점에 솎으면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봐요. 이왕 버릴 것 같으면 빨리 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생리학적으로는 7월 20일경 색이 오기 시작할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송이속기를 해야 되고, 네. 그렇죠. 우리가 농작업상 그때는 말이 안 되고, 사실은 네. 봉지 씌울 때 결정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봉지 시우로 왔을 때 이제 그때부터 착색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조금 좀 빨리 핀 것들이 착색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항상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앞쪽 라인에서 많이 착색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하는데, 앞쪽으로는 그 색이 많이 들어와서 이때쯤 수확을 하면 되겠다 이제 예상을 하고 와서 이제 봉지를 여는데, 가운데 같은 파란색부터 그냥 파란색부터 시작해서 8월 5일에도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혹시 네. 그 봉지를 좀 네. 너무 늦게 씌우는 것 같으네요. 원래 7월 5일까지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가능하면 봉지 씌운 것도 좀 7월 25일 정도, 5일 정도로 네. 땡기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근데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알속기를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네. 알속기를 계속 한 세 차례 이상 해버리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랬죠. 그러고 이 밭에 물 주는 양을 기억하세요? 1200평이 어느 정도 물을 가는지? 한 번 줄 때마다 15톤씩 두 번, 그러니까 30톤 정도. 1200평에 30톤, 네. 한 번 줄 때. 60톤, 그러면 15톤인데, 그러면은 1200평에 60톤은 평소에도 그 정도 준 거잖아요, 작년에도. 작년에는 좀 덜 줬죠. 덜 줬어요? 네. 올해는 좀 더 준 거예요? 작년에 네. 얼마 정도 줬어요? 작년에 주면은 그때는 보통 한 10톤? 그렇게 많이 차려요? 네. 많이 안 줬어요? 그 물통을 하나 더 놓고 이제 물량이 적어서 그 받는 시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박사님 늘 이야기하신 게 네. 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물 좀 줘야 되겠다 하고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색이 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래서 아까 이제 농가들 이제 사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온도가 좀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야간 온도가 25m로 떨어진 게 25도 이하로 떨어진 게 많이 없었다. 그래서 네. 색이 이제 않았다고 보시는데, 근데 한번 우리가 저는 이런 쪽으로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8월 달에 엄청 더운 건 맞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뭐 서울 지역이 뭐 26일간 최장기로 열대가 왔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각 도별로 주요 포도 주산단지 9개 시군의 그 8월 달 올해 강우량과 평년 8월 강우량을 봤거든요. 갔더니 9개 거의 평균을 내면 대략 적은 데는 평년 대비 올해 8월 강우량이 7%밖에 안 온 데도 있고요. 많은 데가 40% 후반대예요. 남원이 47%로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축에 속해요. 근데 남원의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남원이 평년 8월 강우량이요 313mm입니다. 8월 한 달. 근데 올해 남원이 8월달 강우량이
147mm예요. 그래서 약 47%인데 문제는 뭐였냐면 8월 26일 날 대부분의 비가 그때 왔어요. 그때 113mm가 왔어요. 네, 그래서 8월 25일까지는 평년 대비로 10%밖에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올해 남원이 어떻게 보면 8월 25일까지만 따지면 전국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강우량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착색 불량 그러면은 대부분 고온에 대해서 많이 고온이 문제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만약 고온이 첫 번째 문제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온도가 점점 뜨거워질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시점은 고온도 문제겠지만 나는 이거를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본다. 왜냐하면 8월 달에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고온이었지만 홍로 같은 것도 올해 색이 많이 안 왔거든요. 근데 관수한 데는 색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착색이 온도보다는 관수량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올해 평년 대비 강우량이 전국 대비해서 20에서 30%밖에 안 왔기 때문에 저는 그 영향을 더 본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자꾸 착색 가지고 고온 가지고 말씀하신 걸 많이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사자성어 중에 격화 소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주변 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착색 불량도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번 올해 자꾸 고온만 농가분들 생각해 보다는 내 지역의 강우량을 알 수 있거든요. 기상청에 가면. 그래서 내가 올 8월 한 달 강우량이랑 그 지역의 평년 강우량을 한번 8월 평년 강우량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 8월 달에 남원에서 우리가 그 현장 평가를 했잖아요. 거기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 색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찾아보니까는 이런 것 같아요. 올해 8월 달에 비가 원체 작아서 그 우리가 이제 왜 바다 항해할 때도 물살을 거슬러 가는 거랑 내려가는 거 타는 건 다르잖아요. 조류를 타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올해 그 평가의 그 결과를 제가 보면서 우리가 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시기에 평가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평년보다 관수량이 더 많이 줬는데 색은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도 농가분들이 내년부터는 올해 또 포도 농사가 착색 불량이 전국적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올해만큼은 아니겠지만 더울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덥더라도 우리가 광합성을 많이 해줄 수 있게끔 관수량만 챙겨주면 저는 올해 같은 그 착색 불량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농가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월 5일쯤에 네. 쏟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 쏟고 나서 나머지 아이들이 그러면 착색이 영향이 모르겠어요. 들어올 때 시기가 이제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거 속기 하고 나서 좀 눈에 띄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예. 네,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분명히 네. 안행겁에서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원래 그거를 색이 오기 전에 한 7월 20일 전에 속아냈으면 그만큼 양을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네. 7월 25일쯤 뭐 색깔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얘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농가좀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게 착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정 착과량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송이 무게는 가능하면 400g 전후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초 하나당 1.5송이. 그래서 신초가 10개라면 15송이. 그래서 보통 이제 농가분들이 이제 3m로 나무가 심겨져 있다면 신초가 대략 39개잖아요. 1m에 13개를 권장하니까요. 그러면 뭐 편의상 40개라 그러면 400g 신초가 40개가 있고 주지 나무 간격 3m에 그러면은 거기에 1.5를 곱해야 되니까 송이는 400g 전후의 송이를 60송이를 달면 이건 분명히 적정 착과량을 갈 수 있다. 예, 그게 하나의 지표죠. 올해 그 송이는 가지마다 2개씩 달으셨어요? 예, 2개씩. 2개씩 달았다가 솎아낼 때는 그냥 이렇게 띄엄띄엄.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색을 봤을 때 요거는 정말 말 그대로 홍가로 그냥 분홍색으로 입혀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싹 솎아냈던 거죠. 근데 애초에 처음에 다를 때 1.5송이만 다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근데 농가에서 대부분 2송이 달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농가분들이 보통 이쪽 농가분은 한 7월 20일쯤에 봉지를 씌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보통 6월 1일에 꽃이 핀다면 우리가 알속기 작업이 끝나면 한 6월
아니면 20일 또는 25일부터 봉지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7월 5일쯤에는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알속캠에서 봉지 씌우기 전까지 송이 무게도 400g 만들고 신초당 송이수도 1.5로 그때 결정을 해야 된다. 왜냐면 봉지를 씌우고 송이를 따버리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봉지값도 좀 뭐 한 50원, 70원 정도 하잖아요. 거기에 인건비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가 봉지를 내 밭에서 씌운다는 의미는 내가 이 송이는 전부 수확기까지 갈 거다. 그런 마음으로 봉지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 안에 그 기준은 적정 착화량을 맞춰야 된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송이 달 1.5로 달면 농가에서 수확량 차이가 확연하게 많이 나지 않나요? 보통 이제 저희가 신초가 무조건 대부분 두 송이를 달지만 우리가 신초를 한 100개 정도 조사를 하면 그러면 송이가 200개냐? 그렇진 않아요. 네, 저희가 조사해보면 180개가 채 안 됩니다. 저희가 조사된 건 178개거든요. 그러면은 178개를 최대한 다는 거고 평균은 그럼 저희가 권장하는 건 150개잖아요. 그럼 한 28송이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1.5송이만 나는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년에요? 올해 실패를 했는데 못 할 것 같은데. 못 할 것 같은데. 못 할 것 같아요? 또 두 송이 나신다고요? 두송 이제 그 간격을 조금 더 벌려야겠죠. 이제 신초를 받을 때 조금 줄여서. 신초를 아예 예. 적게 받으시는 예. 계시네요. 예. 그건 어때요? 아니, 저는 그 신초를 이제 적게 받는다는 게 이것도 숫자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주지를 몇 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주지당 아까 1m당. 전체 나무에 한 60개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평균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 송이 숫자가.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주지 1m에 13개 받으는 게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주지 1m의 포도 눈수가 포도가 1년생 가지가 자랄 때 1m의 포도 눈수가 8개에서 9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보면 그 측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8개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그 중에 5개에서 신초를 2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개에서 하나 받으면 13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보면 내가 여기 측지가 여기 하나가 있으면 어떤 부분은 2개 받고 지그재그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고서 이제 그건 하나의 그냥 규칙이고 실제는 농가가 보면 이 간격이 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2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하나가 사실은 얘가 크면 이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데 하나 받는 거고 넓은 데 가서는 2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보면 어렸을 때 1년생 때 잘 안 컸다. 모르겠어요. 농가분이 의도적으로 이 간격을 좁게 하려는 욕심으로 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기술도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디가 좁아진다. 근데 이건 큰 의미가 없다. 이거 농가가 좁아지려고 하는 기술 하나는 딱 하나예요. 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8월 달에 가보면 그런 밭에 가보면 나무가 말라 있어요. 막. 그건 아니다. 그리고 이게 좁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우리는 어차피 주지 1m에 내가 마음껏 물을 주고 키워도 주지 1m의 마디는 8개는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내가 좁게 해서 이 마디가 정상적일 때 8개를 얘를 15개로 늘려도 내가 받는 신초는 결국 13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지 1m에 30개를 받는 작업이라면 마디를 좁게 해서 15개 만드는 게 맞죠. 그래서 무조건 거기서 2개 신초를 받아서 30개 만드는 게 맞는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13개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많을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신초수를 그럼 왜 13개를 고집을 하냐. 근데 이게 15, 16 올라가면 수간이 어두워서 당이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직도 농가분들에서 1년간 심었을 때 마디를 좁게 하는 걸 큰 기술로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나무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물을 충분히 주면서 나무를 원래 특성대로 키우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상당히 좁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키우기가. 진짜. 가다 보면 그 결과지 하나당 한 송이짜리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안 좋은 송이도 있으면 또 따내고 하니까 거의 수량 보면 1.5송이 내지는 1.7송이 정도는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거의 두 송이는 거의 안 달려요. 네. 전체 봤을 때. 전체 밭을 수량을 체크를 해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1.7송이? 네, 맞아요. 그러면 1.7송이요. 왜냐면
안 좋은 송이 다 따내고 그다음에 이제 송이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모양이. 그런 것들 제거해내고 나니까 1.7도 정도 개선하더라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과짜리가 한 30% 정도가 처음에 달려. 예. 내송이씨 거의 엄청 많이 물고 나왔어요. 아, 신초가. 네, 신초가. 아, 내송이- 신초에서. 내송이를 물고 나갖고 작년에는 웬만히 그냥 따고 올해는 뭐 내송이짜리는 거의 없었고 그래도 올해도 새송이짜리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거의 다 따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올해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적정 착과 했을 때 잘 들어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실패를 했던 게 과다 착과해가지고 색깔이 안 들어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하고 올해하고는 완전히 색 안 들어오는 제가 보는 거에서는 완전히 틀렸어요. 과다 착과해서 색 안 들어오는 거랑 이 정도 해서 색이 안 들어오는 거랑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런 그 착색 불량이 있다 보니까 홍가로 또 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는 홍가 자체가 없었으니까 막 다 따서 버리고 그랬었는데 고민이죠. 올해가 제일 그래도 선선했다고 판단해야죠.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 올해 덥긴 했어요. 더웠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밭은 약간 작향이 빠른 건데, 일반 비가림에 비해서는, 일반 비가림 하셨던 분은 8월 달에 너무 강우가 없었다. 저는 여기에 더, 사실은 좀 더 착색 불량의 원인이 첫 번째가 강우량 부족이 아니었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박사님 말처럼 해서 올해 관정도 수학 끝나고 다시 팠잖아요. 물이 적어서. 그리고 이왕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물 주시면, 예, 호수 이제 두 줄 깔라고 관정 두 줄? 파고 관정도 파고 그런 관정도 거예요? 파고 준비해놨습니다. 숫자 안 봤어요? 네, 못 봤어요. 이걸로 3개나 있잖아요. 못 봤어요. 준비하려고요. 그거 이왕 하시는 김에 10cm 띄우세요. 네. 네. 여기 벽돌 하시더라도, 왜냐면 그래 물이 보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10월 초에 이제 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밴드명은 알기 쉬운 포도고요. 그래서 이 밴드에서는 이제 농가분들이 이제 가능하면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농가들이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농가분들과 뭐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제 그런 걸 좀 하기 위해서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좀 보시는 농가분들은 밴드에 많이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